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릴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오래 쓰면 뜨거워지는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지금 AI 반도체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진짜 심각한 수준으로 열이 납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인 블랙웰. 이 녀석이 그동안 출시가 지연됐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발열 문제였습니다. 성능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열이 감당이 안 됐었던 겁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는 열을 식히려고 물을 직접 칩에 연결해서 열을 내리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중에는 서버 전체를 아예 특수한 액체에 담가버리는 액침 냉각이라는 기술까지 써야 할 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아무리 열을 식혀봐야 한계가 있어요. 결국 반도체 칩 자체에서 열을 잡아줘야 합니다. 그 해결책으로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게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올해 초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비공개 미팅을 했어요. 미팅 끝나고 나오는데 기자들이 물어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이야기 하셨습니까? 그때 최태원 회장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유리기판 팔고 왔어요. 이 한마디가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유리기판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게 됐다는 신호거든요. 사실 유리기판이란 개념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지금 이렇게 핫해진 걸까요? 처음에는 인텔이 불을 붙였습니다. 재작년에 인텔이 우리가 2030년 이전에 유리기판을 양산 적용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그 뒤로 AMD도 우리도 할 거야 라고 했고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시장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왜냐면 이 바닥에서 진짜 중요한 플레이어들이 아직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바로 엔비디아와 TSMC입니다. 엔비디아와 TSMC는 처음에 유리기판에 대해 애매한 입장이었습니다.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스탠스였어요. 왜냐면 지금 실리콘 인터포저 시장에서 자기들이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굳이 유리로 바꿔서 자기들 밥그릇을 뺏길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브로드컴도 우리도 유리기판 쓰겠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브로드컴이면 구글 TPU 같은 AI 칩을 만드는 곳이에요. 이제 인텔, AMD, 엔비디아, 브로드컴까지 다 유리기판 쪽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된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글로벌 빅테크부터 국내 대기업까지 모두 유리기판에 집중하는 걸까요? 제가 이 유리기판 투자 패턴을 자세히 분석해보니 명확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단순한 기술 트렌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리기판이 왜 AI 반도체의 핵심 기술이 됐는지, 그리고 이 시장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국내 종목 4개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AI 시대의 핵심 투자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분석하고 자료 준비하고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하루 종일 걸리지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은 몇 초면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좋은 강의라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들을 설명하기 전에 왜 지금이 유리기판 투자의 골든타임인지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미래 기술이 아니라 지금 진행 중인 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작년에 HBM이 AI 반도체 핵심 조연 역할을 했잖아요. 주연은 엔비디아 GPU인데 HBM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주목받았고요. 지금 유리기판이 딱 그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발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HBM급의 핵심 조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TSMC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반도체 칩들 사이에 광통신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은 구리선으로 전기 신호를 주고받는데 이게 속도에 한계가 있어요. 예전에 집에 인터넷 처음 깔 때 구리 케이블을 쓰다가 나중에 광 케이블로 바뀌었잖아요. 그것처럼 반도체도 광통신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광통신을 하려면 유리기판이 훨씬 유리합니다.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신호 손실도 적고 발열도 많이 완화되거든요. 엔비디아는 더 직접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블랙웰 칩이 너무 커져버린 겁니다. 이전 모델인 호퍼보다 면적이 20에서 30% 정도 커졌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렇게 커지면서 성능이 학습 기준 4배, 추론 기준 30배나 늘어났습니다. 면적이 조금 커졌을 뿐인데 성능은 몇 배가 뛰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칩을 더 크게 만들고 싶은데 크게 만들면 발열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지금 기판 기술론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유리기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유리를 다루는 기술은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 강국이잖아요. 중국한테 물량면에서는 밀리고 있지만 기술력은 아직 우리가 앞서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기술을 반도체에 적용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지금 유리기판 시장의 핵심입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디스플레이도 하고 반도체도 하는 나라, 이 두 가지를 합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많지가 않습니다. 삼성, SK, LG, 이 세 그룹이 전부 유리기판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각자의 강점을 살려서 시장을 선점하려고 하고 있어요. 마치 과거 삼성전자가 애플 아이폰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공급하며 5년 만에 주가가 10배 폭등했던 전략과 동일합니다. 쉽게 말해서 엔비디아든 브로드컴이든 인텔이든 누가 AI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든 그 칩 밑에 들어가는 유리기판을 한국 기업들이 공급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이 성공한다면 관련 종목들은 앞으로 2에서 3년 내에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양산 시점이 2027년에서 2028년 사이로 예상되는데 주식시장은 항상 1에서 2년 먼저 움직이거든요. 지금이 2026년이잖아요. 딱 그 타이밍에 들어서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올해 최고의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 유리기판이 뭔지 제대로 이해해 볼 시간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반도체 패키지 구조를 케이크라고 생각해 보세요. 3단 케이크요. 1층, 2층, 3층 이렇게 쌓여있는 구조입니다. 3단 케이크의 제일 윗부분 3층이 뭐냐면 바로 반도체 칩입니다. GPU, CPU, NPU 같은 연산 칩이 한쪽에 있고 다른 쪽에는 HBM이라고 하는 고성능 메모리가 올라가 있어요. 이 두 개가 3층에 나란히 얹혀 있는 건데 오늘 우리가 얘기할 건 이 3층이 아닙니다. 그 밑에 있는 2층과 1층이에요. 이 부분이 기판 영역인데 바로 여기가 유리로 바뀌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1층은 패키지 기판이라고 합니다. 맨 밑바닥에서 전체 구조를 받쳐주는 역할이에요. 지금까지는 이 1층 기판의 중심에 플라스틱 재료가 들어갔습니다. 2층은 인터포저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3층에 있는 GPU와 HBM을 연결해주는 중간다리 역할이에요. 고속도로처럼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통로입니다. 지금은 이걸 실리콘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걸 유리로 바꾸자는 걸까요? 1층부터 볼게요. 지금 1층에 들어가는 플라스틱은 가볍고 튼튼하고 심지어 쌉니다. 좋은 재료예요. 그런데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열을 받으면 변형이 많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뜨거워지면 늘어나는 정도가 크다는 겁니다. 문제는 플라스틱이 늘어나는 정도랑 반도체 칩이 늘어나는 정도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반도체가 작동하면 열이 나잖아요? 그러면 플라스틱 기판이랑 반도체 칩이 서로 다르게 늘어나면서 전체가 휘어버립니다. 오징어 구우면 휘잖아요? 딱 그겁니다. 예전에 반도체가 작았을 때는 조금 휘어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지금 AI 반도체들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 정도 크기가 되면 지금 플라스틱 기판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2층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2층 인터포저는 실리콘으로 만드는데 이건 반도체 칩이랑 똑같은 재료예요.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는 격이에요. 비효율적이고 비싸죠. 그래서 나온 해결책이 유리입니다. 유리도 실리콘이에요. 반도체 칩도 실리콘이고요. 그러면 둘 다 비슷하게 늘어납니다. 뜨거워져도 반도체가 휘는 게 덜해지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층은 플라스틱을 유리로 바꿔서 반도체가 휘는 걸 줄이자. 2층은 비싼 실리콘 대신 유리로 만들어서 비용을 낮추자. 목적은 다르지만 둘 다 유리로 가고 있어요. 이걸 합쳐서 유리기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제 글로벌 빅테크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에 따라 투자 타이밍이 결정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 불을 붙인 건 인텔이었습니다. 근데 인텔이 발표했을 때 시장 반응이 왜 미지근했냐면 인텔이 요즘 좀 어렵잖아요. 파운드리 사업도 고전하고 있고 주가도 많이 빠졌고요. 그러니까 인텔이 한다고? 글쎄, 이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움직이니까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AI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잖아요. 이 회사가 유리기판에 관심을 보인다? 그건 진짜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아까 1층이랑 2층 설명드렸잖아요. 1층은 반도체가 휘는 걸 방지하는 목적이고 2층은 비용 절감 목적이라고 했죠. 기업 입장 생각해보세요. 비용이 더 들어가냐 덜 들어가냐 선택은 너무 명확합니다. 1층을 유리로 바꾸면 비용이 올라갑니다.
플라스틱보다 유리가 다루기 어렵고 비싸거든요. 최소 4-5배는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1층은 비용이 올라가더라도 성능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반면에 2층은요, 지금 실리콘으로 만드는 게 너무 비싸니까 유리로 바꾸면 오히려 비용이 내려갑니다. 기업 입장에선 당연히 2층을 먼저 하고 싶겠죠.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오히려 2층 글래스 인터포저를 더 원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내에서는 SKC, 삼성전기, LG 이노텍 같은 1층 글래스 코어 기판 업체들이 부각받고 있지만 미국이나 대만에서는 오히려 2층 글래스 인터포저를 하겠다는 회사들이 더 많다고 해요. 대만은 TSMC랑 바로 붙어서 일하니까 그쪽 얘기를 더 많이 듣겠죠. 상용화 시점도 재밌습니다. 처음에는 1층 글래스 코어 기판이 2028년이나 2029년쯤 상용화될 거라고 봤어요. 근데 2층 글래스 인터포저는 기술적으로 더 어렵습니다. 훨씬 더 미세한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1층 기판의 구리 배선 폭이 10에서 15 마이크로미터 정도인데 2층 인터포저는 1에서 2 마이크로미터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거의 10배 차이예요. 그런데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최근에 2층을 빨리 만들어라 라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어요. 제가 이 업계를 오래 봐오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려운 건 어떻게든 해결됩니다. 그런데 고객이 원하지 않는 건 아무리 기술이 있어도 늦게 갑니다. 반대로 고객이 강하게 원하면 기술적 난제는 어떻게든 극복해요. 지금 AI 반도체 시장에서 발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고객들이 빨리 해결책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1층보다 늦을 거라고 봤던 2층 글래스 인터포저가 오히려 더 빨리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2026년이나 2027년 1층보다 1년 정도 앞서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양산이 2027년이라고 치면은 2026년에 주문이 들어와야 합니다. 장비 들여오고 라인 세팅하고 하려면 최소 1년 전에는 준비해야 하니까요. 그러면 주가는요. 2026년 초부터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올해 CES에서 유리기판이 엄청나게 부각됐잖아요. 내년 CES에서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2027년 양산이니까 이제 겨우 1년 남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시장의 관심은 더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2026년의 유리기판 테마는 더 크고 폭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한국 대기업들이 유리기판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크게 삼성, SK, LG 세 그룹이 있어요. 각각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SK부터 볼까요? SK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SKC는 사실 원래 반도체 패키지 기판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회사예요. 그런데 2021년부터 유리기판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대학이랑 공동 연구도 하고 자회사인 앱솔릭스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어요. 지금이 2026년이니까 벌써 5년 넘게 투자하고 연구해 온 겁니다. 시간상으로만 보면 국내에서 가장 앞서 있는 회사가 맞아요. 그런데 SKC의 진짜 강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미국 공장이에요. 앱솔릭스는 미국 조지아주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플라이먼트 머티리얼즈라는 장비 회사랑 합작해서 만든 건데요. SKC가 지분 70%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왜 미국에 공장을 지었을까요? 지금 미국에 TSMC 공장 있죠.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도 텍사스에 있고요. 유리기판을 미국에서 만들면 이 공장들에 바로 납품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서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보내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편하죠. 공급망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SKC의 가장 큰 무기예요. 다음은 삼성입니다. 삼성은 좀 복잡해요. 삼성전기와 삼성전자 두 회사가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삼성전기는 1층 글래스 코어 기판을 담당합니다. 지금 세종 사업장에 파일럿 라인을 만들고 있고 부산 사업장에는 양산 라인을 준비하고 있어요. 삼성전기의 강점은 뭐냐면 기존의 FCBGA라고 하는 패키지 기판을 오랫동안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유리 기판의 절반 정도는 기존 기판이랑 구조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SKC처럼 맨탕에 헤딩하는 게 아니라 기존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다릅니다. 1층은 관심 없어요. 2층 글래스 인터포저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사업을 하잖아요. 3층에 올라가는 반도체 칩을 직접 만드는 회사예요. 그럼 그 바로 밑에 있는 2층 인터포저는 자기들이 하는 게 자연스럽죠. 최근에 삼성전자가 글래스 인터포저 사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기술적인 난제가 뭔지 파악하고 우리가 이걸 돌파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본 다음에 할 수 있겠다 싶으면 설비 투자가 나오겠죠. 정리하면 삼성전기는 1층, 삼성전자는 2층 이렇게 역할이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G입니다. LG 이노텍이 1층 글래스 코어 기판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기존의 FCBGA 기판을 만들어 온 노하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2층은요. LG 디스플레이랑 같이 해보겠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2층 글래스 인터포저는 유리를 아주 얇게 깎아야 하고
미세한 배선 작업이 필요해요. 공정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LG 디스플레이는 수십 년간 LCD, OLED 만들면서 유리 다루는 기술이 엄청나게 쌓여 있거든요. 삼성이 삼성전기와 삼성전자로 역할을 나누듯이 LG도 LG 이노텍과 LG 디스플레이가 역할을 나눠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유리 기판이라는 게 반도체 기술이면서 동시에 디스플레이 기술이 들어가는 하이브리드 영역이에요. 반도체도 하고 디스플레이도 하는 기업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새로운 기술 영역이 열린 겁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SK는 시간상 가장 앞서 있고 미국 공장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노하우가 없다는 약점이 있어요. 삼성은 삼성전기가 1층, 삼성전자가 2층을 맡아서 역할 분담하고 있습니다. 기존 기판 제조 노하우가 강점이에요. LG는 LG 이노텍이 1층, LG 디스플레이가 2층을 맡아서 협력하는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누가 이길지 아직 모릅니다. 빨리 시작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다들 출발선에 서 있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1년이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될 겁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투자할 만한 종목들을 살펴볼 건데요. 유리기판 시장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국내 종목 4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KC입니다. SKC는 한국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이에요. 원래는 화학 소재 회사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지금은 유리기판 시장의 선두주자로 완전히 변신하고 있습니다. SKC가 왜 특별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SKC가 미국의 앱솔릭스라는 자회사를 만들었다고요. 이 앱솔릭스가 바로 핵심입니다. SKC가 앱솔릭스 지분 70%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앱솔릭스가 돈을 벌면 그 이익의 70%가 SKC로 들어오는 거예요. 앱솔릭스가 대박나면 SKC도 대박나는 구조죠. 근데 앱솔릭스는 비상장이에요. 주식시장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는 앱솔릭스 주식을 직접 못 사요. 대신 뭘 사면 되냐? 모 회사인 SKC를 사면 되는 거예요. 앱솔릭스에 투자하는 우회적인 방법인 거죠. 앱솔릭스가 왜 대단한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업계 상용화 1등입니다. 유리기판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양산 체제를 갖추고 있는 회사가 앱솔릭스예요. 삼성전기가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앱솔릭스는 이미 2025년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1에서 2년을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왜냐고요? 먼저 양산하는 회사가 먼저 고객을 확보하거든요.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같은 빅테크들이 유리기판을 주문하려고 할 때 당장 공급할 수 있는 회사는 앱솔릭스밖에 없어요. 선점 효과 엄청난 거죠. 둘째, 미국 현지 생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앱솔릭스 공장이 미국에 있어요. 미국 반도체 공장들 바로 옆에서 유리기판을 만들어서 납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반도체 자국 생산을 엄청나게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칩스법이라고 들어보셨죠?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생산에 수십조 원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이 흐름에서 미국 현지에 공장이 있다는 건 엄청난 경쟁력이에요. 실제로 앱솔릭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어요. 한화로 약 1,000억 정도요. 미국 정부가 너네 회사 중요하니까 돈 줄게 라고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외국 기업 자회사한테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경우는 정말 드물거든요. 셋째, 기술 파트너가 세계 최고입니다. 앱솔릭스는 SK 혼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는 회사랑 합작했어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요. 반도체 장비 세계 1위 기업이에요. 반도체 만드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 중에 가장 큰 회사예요. 쉽게 비유하면 이래요. 빵을 만들려면 오븐이 필요하잖아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오븐을 만드는 회사 중 세계 1위인 거예요. 이런 회사가 직접 기술을 제공하면서 함께 만든 회사가 앱솔릭스입니다. 기술력이 검증된 거죠. 그러면 SKC 주가는 어떤 상황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SKC 주가가 많이 눌려 있어요. 왜냐면 SKC가 동박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동박이 뭐냐면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구리방막이에요. 근데 최근에 전기차 시장이 좀 주춤하면서 동박 사업에서 적자가 났어요. 그래서 전체 실적이 안 좋아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게 오히려 기회예요. 주식 투자의 핵심이 뭐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지금 SKC가 동박 적자 때문에 주가가 눌려 있어요. 유리기판 가치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시장이 아직 유리기판의 잠재력을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2026년부터 앱솔릭스가 본격적으로 매출을 내기 시작하고 유리기판 실적이 터지기 시작하면 그때 시장이 SKC가 유리기판 1등이었네? 하면서 재평가하기 시작할 거예요. 주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과거 사례를 볼까요? SK하이닉스가 HBM으로 대박나기 전에 주가가 8만 원대였어요. 그때 HBM의 중요성을 미리 알고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20만 원 넘게 갔잖아요. 2배 이상 번 거예요. SKC도 같은 시나리오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유리기판 실적이 본격화되기 전이에요. 앱솔릭스 양산이 시작되기 직전이에요. 지금이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SKC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유리기판 상용화 1등 주자 앱솔릭스가 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양산에 돌입하고 있다. 둘째, 미국 현지 생산 칩스법 수혜와 미국 정부 보조금까지 확보했다. 셋째,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회사와의 기술 협력.
기술력이 검증되어 있까? 넷째, 지금 주가가 눌려 있어서 저점 매수 기회, 유리기판 가치가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SKC는 유리기판 시장의 선두주자이면서 지금 주가까지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공격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께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는 한국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이에요. 삼성그룹 계열사죠. 이 회사가 뭘로 유명하냐면요, MLCC로 세계 최강입니다. MLCC가 뭐냐고요? 적층 세라믹 컨덴서라고 하는 건데 어렵죠? 쉽게 설명드리면 스마트폰 안에 아주 작은 부품들이 수백 개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내보내는 부품이 있어요. 그게 MLCC예요. 쌀알보다 작아요. 근데 이게 없으면 스마트폰이 작동을 안 해요. 스마트폰 하나에 MLCC가 700개에서 1000개씩 들어가요. 스마트폰만이 아니에요. 자동차, 노트북, 서버, TV, 전자기기라면 무조건 MLCC가 들어가요. 전기차 한 대에는 MLCC가 무려 1만 개 이상 들어간다고 해요. 엄청나죠? 삼성전기가 MLCC 시장에서 세계 2위예요. 1위는 무라타인데 삼성전기가 바짝 쫓아가고 있어요. 점유율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MLCC 회사가 왜 유리기판 수혜주냐고요?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유리기판 2에 MLCC가 올라가요. 유리기판이 반도체 칩이 앉는 의자라고 했잖아요. 그 의자 위에 반도체 칩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MLCC도 같이 올라가요. 전기를 저장하고 공급하는 역할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삼성전기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유리기판을 만들면서 그 위에 올라가는 MLCC도 같이 팔 수 있어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거죠. 유리기판 매출 따로, MLCC 매출 따로, 이중으로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삼성전기가 왜 특별한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삼성그룹이라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반도체를 만들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유리기판을 삼성전기가 공급하면 돼요. 굳이 외부에서 안 사와도 되는 거예요. 그룹 내에서 다 해결되는 겁니다. 운송비도 줄고 품질 관리도 쉽고 소통도 빨라요. 이게 그룹 시너지예요. 다른 회사들은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이죠. 둘째, 고객사가 어마어마해요. 삼성전기의 MLCC를 누가 사가는지 아세요? 애플,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 전 세계 빅테크들이 전부 삼성전기 고객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미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애플이 유리기판 필요한데 어디서 사지? 할 때 이미 거래하고 있는 삼성전기한테 먼저 물어보겠죠. 신규 업체보다 기존 거래처가 유리한 건 당연한 거잖아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테슬라가 자율주행 AI 칩에 유리기판을 도입하려고 할 때 이미 MLCC를 공급받고 있는 삼성전기가 1순위 후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셋째, 기술력이 이미 검증되어 있어요. 삼성전기는 반도체 기판을 수십 년 동안 만들어 온 회사예요. 플라스틱 기판으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술력을 유리기판으로 전환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실제로 삼성전기는 파일럿 라인을 이미 가동하고 있고요. 파일럿 라인이 뭐냐면 본격 양산 전에 테스트하는 단계예요. 시험 생산을 하면서 문제점을 잡아내는 거죠. 2027년 본격 양산을 목표로 착착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기 주가는 어떤 상황일까요? 삼성전기 주가가 최근 좀 지지부진했어요. 왜냐면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이 둔화됐거든요. MLCC 수요가 예전만 못했어요. 그래서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고 주가도 횡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바뀌고 있어요. AI 서버 수요가 폭발하고 있거든요. 챗GPT 때문에 전 세계 데이터 센터들이 AI 서버를 미친 듯이 늘리고 있어요. AI 서버 한 대에 MLCC가 수천 개씩 들어가요. 스마트폰 시장은 주춤해도 AI 서버 시장이 그걸 다 메꾸고도 남아요. 여기에 유리기판까지 더해지면요, 성장 동력이 2개가 되는 거예요. MLCC 성장 플러스 유리기판 성장, 더블 모멘텀이죠. 삼성전기의 강점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안정성이에요. SKC가 공격적인 선두주자라면 삼성전기는 안정적인 강자예요. 삼성이란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망할 걱정이 없어요. 유리기판 사업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MLCC로 계속 돈을 벌고 있으니까 버틸 체력이 있어요. 주식 투자할 때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회사가 망하는 거잖아요. 삼성전기는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장기 투자하기 안전한 종목이라는 거죠. 삼성전기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며 이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삼성전기는 안정적이면서도 성장성까지 갖춘 종목입니다.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장기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종목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종목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성격의 종목들입니다. 앞서 소개한 SKC와 삼성전기는 유리기판을 직접 만드는 회사들이에요. 근데 지금 소개할 종목들은 유리기판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장비와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들이에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장비주와 소재주는 대형주보다 먼저 움직여요. 왜냐고요? 공장을 짓는 준서를 생각해보세요. 뭐부터 해야 해요? 먼저 장비를 사서 설치해야 하잖아요.
소재도 미리 확보해 놔야 하고요. 장비랑 소재가 들어와야 공장이 돌아가고, 공장이 돌아가야 제품이 나오고, 제품이 팔려야 SKC나 삼성전기 실적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래요. 장비 소재 납품, 그 다음 공장 가동, 그 다음 제품 생산, 마지막에 대형주 실적. 장비주와 소재주가 먼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도 장비주와 소재주가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똑똑한 투자자들은 이걸 알고 장비주와 소재주를 먼저 사놓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장비주와 소재주는 시가총액이 작아요. 대형주보다 덩치가 작다는 거죠. 덩치가 작으면 어떻게 돼요? 같은 돈이 들어와도 주가가 더 많이 올라요. 변동성이 크다는 거죠. 리스크도 있지만 수익률도 폭발적일 수 있어요. 자, 그럼 세 번째 종목 소개합니다. 세 번째 종목은 필옵틱스입니다. 필옵틱스는 한국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에요. 이 회사가 뭘 하냐면요, 유리기판 만드는 장비를 만들어요. 필옵틱스가 왜 특별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SKC 앱솔릭스의 장비를 납품하고 있어요. 아까 SKC 앱솔릭스가 유리기판 상용화 1등이라고 했잖아요. 그 1등 업체의 핵심 파트너가 필옵틱스예요. 1등 업체의 핵심 파트너라는 거죠. 앱솔릭스가 양산을 늘리면 늘릴수록 장비가 더 필요해요. 공장 라인을 증설하려면 장비를 더 사야 하니까요. 앱솔릭스가 성장하면 필옵틱스도 같이 성장하는 구조입니다. 둘째, 핵심 장비를 다 가지고 있어요. 유리기판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공정이 뭔지 아세요? TGV라고 해요. 스루글래스 비아의 약자예요. 쉽게 말해서 유리에 아주 작은 구멍을 뚫는 거예요. 왜 구멍을 뚫어야 하냐고요? 유리기판 위에 칩들이 올라가잖아요. 이 칩들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해요. 그러려면 연결 통로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 미세한 구멍들이에요. 머리카락보다 얇은 구멍을 수천 개, 수만 개 뚫어야 해요. 엄청난 정밀 기술이 필요한 거죠. 필옵틱스가 이 TGV 장비를 만들어요. 구멍 뚫는 장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멍이 제대로 뚫렸는지 검사하는 장비도 있어요. 유리기판을 필요한 크기로 자르는 장비도 있고요. 뚫고, 검사하고, 자르고, 원스톱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경쟁력이에요. 고객 입장에서는 여러 회사한테 따로따로 장비 안 사도 되니까 편하잖아요. 셋째, 이미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필옵틱스는 앱솔릭스의 장비를 납품하면서 이미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요. 앞으로 잘 될 거다가 아니라 이미 잘 되고 있다인 거예요.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필옵틱스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면요, 유리기판 1등 업체인 앱솔릭스의 핵심 장비 파트너이고, TGV부터 검사 절단까지 원스톱 장비 라인업을 갖추고 있으며 이미 실적이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솔브레인입니다. 솔브레인은 한국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에요. 이 회사는 반도체 만들 때 필요한 화학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예요. 솔브레인이 왜 특별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삼성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삼성전자가 이 회사 없으면 안 돼 라고 인정한 거예요. 삼성전자가 아무 회사에 지분 투자 안 하거든요. 전략적으로 중요한 회사한테만 투자해요. 솔브레인이 그만큼 핵심 협력사란 뜻입니다. 둘째, 모멘텀이 여러 개예요. 솔브레인은 유리기판 소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여러 가지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유리기판 소재를 개발하고 있어요. 삼성전기랑 유리기판 전용 식가객을 공동 개발 중이에요. 식가객이 뭐냐면요, 반도체 유리기판 만들 때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는 화학 용액이에요. 유리기판 만들 때 꼭 필요한 소재예요. 그리고 HBM 소재도 공급해요. HBM이 뭐예요?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납품해서 대박난 그 고대역폭 메모리예요. 솔브레인이 HBM 만들 때 필요한 CMP 슬러리를 공급하고 있어요. 유리기판이랑 HBM 두 가지 테마를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셋째,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어요. 아까 미국 현지 생산이 얼마나 유리한지 말씀드렸죠. 솔브레인도 미국의 공장을 건설 중이에요. 미국에 있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소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만들어서 배로 보내는 것보다 미국에서 바로 납품하는 게 훨씬 빠르고 싸잖아요. 이게 경쟁력이에요. 넷째, 일본 규제 반사익을 볼 수 있어요. 최근에 일본이 중국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강화했어요. 원래 반도체 소재는 일본이 세계 최강이었거든요. 근데 솔브레인이 이런 소재들을 국산화한 회사예요. 일본 소재를 못 쓰게 되면 어디서 사야 해요? 솔브레인한테 사야죠. 반사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솔브레인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면요, 삼성전자가 지분을 보유한 핵심 협력사이고, 유리기판 소재와 HBM 소재를 동시에 공급하는 더블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 현지 공장까지 건설 중인 회사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4종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정리해볼게요. SKC는 유리기판 상용화 1등 공격적인 선두주자입니다. 삼성전기는 MLCC 플러스 유리기판 동시수행 안정적인 대기업입니다. 필옵틱스는 유리기판 핵심 장비 업체, 먼저 움직이는 장비주입니다. 솔브레인은 유리기판 플러스 HBM 소재 업체, 다양한 모멘텀을 가진 소재주입니다. 이 4종목을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HBM이 AI 반도체의 핵심 조연이었다면 앞으로는 유리기판이 그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아직 시장이 이 기업들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옵니다. 마지막으로 유리기판은 이제 막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몇 년 후엔 이 모든 게 주가에 반영이 되겠죠. 그 중에 살아남는 기업과 도태되는 기업이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종목에 투자하실 수 있도록 항상 좋은 정보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